저한테도 취업이나 진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서류를 수십 개 넣는데 단 한 개도 합격이 안 된대요. 본인 스펙을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러면 보면 스펙도 되게 괜찮아요. 서울권 대학교에 토익 몇 점 자격증 뭐 있고 뭐 인턴 경험 있고, 아니 그런데 하나도 안 붙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이제 대기업만 지원을 하신 거죠. 저도 한 6년 전쯤에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취업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료로 어떤 취업 컨설턴트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쯤에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핫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취준생들의 꿈의 기업 정도. 그런데 그 컨설턴트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합격을 할 만한 그 확률이,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뭐 아침 조회 같은 걸 하면, 요즘도 하나요? 이제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꽉 차죠.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꽉 찰 만큼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을 했어도 또 1학년 1등, 2학년 1등, 3학년 1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대표하는 넘버 원 정도는 돼야지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6, 7년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졌을까요? 제가 볼 땐 그때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경쟁률이 절대 그때보다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이 학교의 전교 1등 그 정도는 돼야지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뭐 그 급의 대기업은 지원을 하고 좀 비벼볼만 하겠구나,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뭐 전교에서 뭐 10등 20등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각 학교에 한 명도 갈까 말까 한 그 정도 난이도의 대기업을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원을 해볼 수는 있죠. 뭐 지원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경험 삼아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곳만 지원을 하고 다 떨어지고 나는 취업이랑 안 맞나 보다 그러고 좌절을 하고 무슨 또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요즘 뭐 조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안 좋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물론 중소기업 안 좋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만 다녀봤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만 비교를 해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을 욕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안 좋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욕하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도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럼 괜찮은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중소기업이 안 좋다라는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아예 중소기업은 고려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괜찮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직업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칼퇴하는 회사가 좋아, 뭐 나는 배울 게 많은 회사가 좋아, 뭐 나는 내가 배우고 싶은 이 분야를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각자가 이 회사를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다 달라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대기업만 보지 마시고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으로 눈을 좀 낮춰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취업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내 기준에서는 쳐다도 못 볼 회사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슬프긴 해요. 뼈아픈 비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방대 성적인데 자꾸 서울대, 연고대를 노리게끔 취업 컨설턴트 분들께서 여러 성공 사례들을 말씀을 하시죠. 뭐 이거는 이렇게 어필을 해보세요, 면접관을 사로잡는 어필 방법,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람을 집어넣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그 지옥 같은 과정이 거듭될수록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런 식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대기업만 줬다가 내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대기업 지원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괜찮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차라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들어가서 좋은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2년 생으로 갖다 버리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이 좋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분들 영상 보고 너무 감탄을 했어요. 나 취업할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겠다.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비자죠. 현명하게 컨텐츠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보같이 홀려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내 인생의 1년, 2년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취업 준비를 입시처럼 하는 겁니다. 뭐 학벌도 좋아야 되고 학점도 좋고 각종 스펙, 자격증, 대외 활동 그런 것들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과정을 밟는 거죠. 그 피 터지는 싸움에서 내가 거의 최정점에 설 수 있다면 어느 회사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독창적인 나만의 강점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인상 깊은 영상을 봤는데 서장훈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즐기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진짜 미친 듯이 해야지, 죽을 각오로 해야지 간신히 될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강점을 찾아서 키우는 방법인데,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 있으실 거예요. 별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잔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 그래서 뭔가 힘도 많이 들이지 않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취업은 입시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거고, 직종이 어떤 거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 분야의 회사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회사가 원하는 그 능력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요 몇 년간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항상 도돌이표 같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사실 저는 뭐 영어, 무역, 마케팅, 아니면 뭐 기획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 나만의 강점을 키워라, 너무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